안녕하세요, 에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바로 신념의 무기 아펠리오스 영혼의 꽃 스킨입니다. 아펠리오스 복근 자랑 스킨 5가지의 무기를 돌려가며 싸우는 아펠리오스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챔피언이죠. 오늘은 그런 아펠리오스를 그려보면서 어려운 말은 도대체 왜 쓸까에 대한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고지식하다, 감축, 조기, 침제. 가끔 살다 보면 저런 아무도 안 쓸 것만 같은 말은 도대체 왜 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얼마 전 심심한 사과 사태 이후로 어린 친구들은 어휘력이 안 좋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모든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그것보다 이 사태를 멍청해서 그래 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뭔가 침침합니다. 이는 어쩌면 단순한 지식 수준의 추락이 아닌 우리가 처음으로 직면하는 언어의 격변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어를 부모, 보호자로부터 처음 배웁니다.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배고파, 아파, 안녕 등 간단한 소통을 시작하게 되죠. 기본적인 소통을 배운 뒤 조금 커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 주변 환경으로부터 또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점은 시대마다 언어를 접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을 기점으로 나누어 봅시다. 보급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1년 동안 직접 언어를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명에서 30명 남짓이었습니다. 동네 친구가 100명이나 되는 인싸는 없었을 테니까요. 소통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신조어를 접할 기회가 적고, 그에 따라 당시의 사람들은 개개인의 언어 체계를 자연스레 부모님과 선생님, 뉴스에서 접한 이전 세대가 사용하던 기존 어휘들로 채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스마트폰을 일찍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소셜미디어의 포스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들과 그 댓글들, 매일 전국 팔도의 새로운 수백 명으로부터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많아야 30명과 언어를 주고받던 과거와는 달리 신조어를 접할 기회가 아주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하여 아이들은 언어, 특히 신조어의 과잉 공급을 마주하게 되고, 아직 언어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언어 체계를 기존 어휘 대신 신조어들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쓰는 단어가 있으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새로운 단어는 굳이 머릿속에 넣지 않게 됩니다. 틀딱 같다, 꼰대 같다 라는 말을 원래 알고 있었으면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지 않고 바로 지워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조어를 많이 아는 만큼 기존의 단어들을 모르게 되고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오해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멍청해졌다기보단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다른 언어를 먼저 습득하여 신조어들로 언어 체계가 완성됐고, 하여 사용하는 언어가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언어의 격변기는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범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어린 친구들이 멍청하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휘력 논란에 대한 저희 짧은 견해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격변기임을 인정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한자에 뿌리를 둔 어려운 단어는 모두가 그만 사용하고, 어린 친구들이 접하고 사용하는 보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단어들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면 될까요? 어림없는 말이죠. 왜 어림이 없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조어는 업무에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의 소통은 정확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행할 일을 줄 때, 회의를 할 때, 타사와 계약을 맺을 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시로 문장 2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랑 달라서 그건 뭔가 좀 살짝 그럴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도입부를 읽어보면 이번 프로젝트가 세계 물류 대란을 막고자 시작한 우리의 창업 목표와 달라 표적 시장의 반응이 냉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조되는 두 문장이죠. 첫 번째 예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속이 뒤집히고 쟤는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지? 싶어지는 문장입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는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창업 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짧고 간결하게 닮은 깔끔한 문장이죠. 신조어들로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조어는 결국 어린 친구들이 만든 것이고, 어린 친구들은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통에 적합한 용어를 만들 수가 없죠. 소통의 실수로 수십억이 오가는 계약에서 하청업체의 샘플링에 피드백을 줄 때 정확한 소통을 하지 못하면 큰 돈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에서는 정확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 미디어에서 성행하는 단어들은 격변합니다. 정확한 소통이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분기마다, 해마다 바뀌면 모두가 힘들겠죠. 때문에 모두가 약속한 어휘의 범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벌이 아닌 이상 언젠간 일을 해야 하는데 20대, 30대가 돼서 갑자기 국어 공부를 하고 그제서야 기존 어휘들을 배울 건가요? 너무 늦지 않나요? 근데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 아펠리우스의 포즈가 마치 사타구니에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것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옆에서 그 무언가를 지그시 바라보는 알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발 여기서 물러나며 다음엔 프로그램 르블랑 스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